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저희가 투어를 다니면서 좀 인상 깊게 본 밴드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밴드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투어를 돌면서 저 팀 되게 특이하다, 아니면 저 팀이 왜 저기에서 저렇게 해외 투어를 많이 다니면서 활동을 할까, 이런 고민을 주는 밴드들, 그런 밴드들의 음악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때도 이제 몇 년 전에 투어를 끝내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특강을 왔을 때 제가 느낀 바는 그때 투어를 갔을 때 굉장히 툭툭 튀고 굉장히 개성 있는 밴드들보다 여러분들이 연주를 더 잘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음악 실력이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악기를 정말 학창 시절에 불태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실력이 정말 세계 어디 내놓더라도 정말 밀리지 않을 실력으로 저희는 돼 있는데, 근데 왜 쟤네들은 그러니까 실력도 없는데 막 진짜 드럼 박치에다가 막 기타도 막 이게 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애들도 되게 많고, 보컬도 막 음정 되게 막 안 맞고, 그런데 뭔가 무대 장악력이 팍 있고 막 이런 걸 보면 이게 실력만으로,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란 것이 스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굉장히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스킬이 다 좋고 정말 어디 가서 연주 살벌하게 잘하는 분들인데, 저번에도 그래서 특강을 왔을 때 뭔가 연주는 잘하는데 뭔가 무대에서 어떤 보이는 기운이라는 게 아직 뭐 학생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겸손하다던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아니면 꼭 그런 것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이제 세계 투어를 다니거나, 아니면 꼭 국내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우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뮤지션이 될까, 이런 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밴드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투어하면서 봤던 밴드들 중에서 몇 개 해외 투어를 다니고 있는 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투어를 하면서 느낀 바는 어쨌든 영미권, 특히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어 쓰는 나라에서 백인, 흑인,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들보다 어쨌든 프리패스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못해도, 아니면 진짜 잘하면 진짜 유명해지고 싶고, 어느 정도 뭐만 해도 그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투어를 다니거나 해외에서 활동을 하기가 정말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백인, 그러니까 인종적인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밴드를 찾다 보니 어쩌다 보니 뭐 공교롭게 일본 밴드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개가 될 예정인데,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투어를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밴드일 수도 있어요. 인천 펜타포트에서도 왔었고, 지역 가로로 넣으세요. 가로. 그리고 저기 이거 저기 봐, 연결 잘못되면 보라색으로 바뀌거든.
그 오토보케 비버라는 밴드예요. 그 일본의 4인조 여성 밴드인데 펑크락을 하는 밴드예요. 잠깐 스톱할게요. 잠깐 스톱할게요. 예. 전체 안 나요. 예, 이게 이제 오토보케 비버라는 이제 일본 여성 4인조 밴드예요. 그래서 이 밴드는 일본의 펑크 밴드예요. 사실 펑크는 뭐 영국에서 발생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영미권에서 굉장히 발달한 음악 문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본화시켜서 그 일본의 잽코어라고 있어요. 잽코어. 그러니까 펑크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고 분노가 가득 차졌으면서 하드코어라는 게 생겨나고요. 하드코어라는 게 좀 이따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그라인드코어라고 그라인드 갈아버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는 단단하다는 거고 펑크에서 하드코어가 발달되고 그라인드코어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이 펑크 문화가 수입되면서 일본의 어떤 그 정서랑 합쳐지면서 그 잽코어라는 게 생겨나요. 잽코어가 재팬코어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 잽코어라고 약간 동양코어라고 무시하는 게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잽코어만에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스피드 아니면 광기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간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팬 밴드잖아요. 그래서 잽코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노래 처음 시작하면은 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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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영어로 why 있잖아. 왜 이건데 그런 영어 자체도 일본화 시켜서 그러니까 펑크를 일본화 시키고 영어도 일본화 시켜서 영어도 일본말 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외국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은 일본식화해서 역수출하는 그런 밴드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밴드의 그 굉장히 독특하고 독창성 있는 무대 시애틀에서 열리는 KEXP라는 그 라이브 쇼에 초청이 돼서 연주를 했는데 그 영상 짧게 한번 볼게요. 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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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ver great music at kexp.org. 오토보케 비버라는 밴드 짧은 영상 보셨어요? 이 밴드가 어쨌든 그 펑크 그거를 좋아하는 원래 매니아들, 그러니까 그 매니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이 밴드만의 개성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밴드들에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연주 많이 어렵나요? 그냥 어쩔 때는 기타 그냥 개방현으로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드럼도 그냥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전공이 뭐 재즈 쪽이라서 뭐 이게 많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펑크에서 계속 후딱후딱 나오는 건데 그냥 계속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에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기존 서양 펑크 밴드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그러니까 연주력이 너무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아티스트의 태도, 이 아티스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사운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팀이 전 세계적으로 투어를 많이 다니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도 제가 또 투어를 다니면서 본 혹시 혹시 그 중간 중간에 질문해도 괜찮아요? 네, 중간중간 질문 혹시 먼저. 여러분 중간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바로 손들어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혹시 뭐 아무거나 해도 될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 질문 있어요, 여러분? 네, 아직 초반이라 있잖아요. 그때면 저도 제가 하나 질문. 네네네. 여러분 내가 먼저 시도할 테니까 여러분 질문 많이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음악을 들을 때 되게 좀 다양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가리지 않고 많이 듣는 편인데 저한테 잠비나의 음악은 여러 가지로 매력적이긴 한데 지금 방금 일본 밴드도 그렇고 혹은 일본의 많은 펑크, 여기서 펑크는 펑크가 아니라 펑크예요. 펑크 P예요. P. 네, 음악들도 그렇고 약간 공통된 어떤 그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약간 그 세기말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게 사실 저는 좀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대중들은 또 그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일본은 또 이런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핵폭탄을 맞은 그런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계말적인 것들이 좀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세계말적인 분위기가 대중한테 좀 어색할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혹시 이 서양 음악 밴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양의 음악의 세계말적인 느낌을 가지는 게 매력적으로 비춰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비춰지나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세계말적이라서 매력적이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인들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 펑크 역사적으로 어떤 받아들인다기보다 사실 백인 원래 펑크 뮤지션들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여자인데 그 어떤 뭐 인종을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뭐 백인 여자들끼리 하는 밴드인데 저렇게 하는 밴드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동양에서 온 그 아티스트들이 그 어떤 또 그 사람들이 일본 문화가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또 요새는 진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그런 여러 문화를 보면서 얘네들이 좀 오타쿠적인 면도 있는 나라고 기존 상식에서 약간 좀 B급 정서가 좀 있는 나라고 이런 걸 또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그런 나라에서 온 밴드의 음악 이렇게 하면서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새도 그래서 사실 잠비나이 말고도 이제 K-팝, 그러니까 K-팝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어떤 그냥 일반 밴드들 예를 들면 뭐 저 얼마 전에도 같이 공연을 갔던 실리카겔이나 뭐 바밍 타이거즈 같은 경우 같이 몽골에 공연을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로스오버를 하거나 뭐 전통 음악을 섞은 밴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뭐 정서가 뭐 세기말적이나 이런 게 아닌데도 그 어떤 K라는 한국의 문화가 이제 본인들에게 소개가 되니까 그 외적으로 이제 이 밴드에서 K적인 문화를 스스로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밴드들이 일부러 한국을 넣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밴드들이 일부러 일본을 넣은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일본이 묻어 나오는 것을 그들이 찾아내고 제가 봤을 때도 한국 인디 밴드들이 어쨌든 한국에서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색이 담아져 있다고 봐요. 그것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그 성격들을 그 외국의 그 많은 리스너들이나 그럼 다른 뮤지션들이 그것을 캐치해서 이렇게 불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굳이 막 우리 전통 악기를 막 넣어야겠다 뭐 이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음악을 하시면 근데 그 음악이 뭔가 본인들의 메시지가 있는 음악이 된다면 분명히 해외에서 연락이 오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밴드도 제가 한 몇 년 전, 한 8년 전쯤에 스웨덴에서 공연을 본 밴드예요. 고트라고, 그러니까 염소 GOAT라는 밴드인데 멤버 구성이 드럼, 베이스, 기타 그리고 색소폰인데 뭐 선율을 연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4명이 진짜 그냥 리듬 악기가 돼서, 그러니까 톱니가 돼서 톱니바퀴가 돼서 드럼이 큰 톱니라면 그 다음에 뭐 베이스는 요 정도 톱니, 기타는 요 정도 톱니,
그리고 색소폰도 막 선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4명이서 그냥 한 리듬 덩어리를 만들어서 계속 한 20분, 1시간 동안 연주를 해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약간 익숙치 않은 그런 음악 스타일이 지금 어떻게 소화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서양이나 어떤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음악적 폭이나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단순히 어떤 재즈 밴드라기보다도 이것을 어떤 리듬, 그러니까 사실 유럽 같은 데서 그 테크노 이런 음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테크노라는 음악도 뭐 설율이 막 있다기보다는 어떤 리듬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도 어떤 재즈를 한다, 뭐 아니면 그런, 그러니까 색소폰은 색소폰을 하고 베이스는 뭐 베이스를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4명이서 그냥 리듬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음악을 하는 팀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동영상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골라봤어요.